이수님의 댓글인데요. 저는 팔이 아파서 하기 싫고 짜증나서 피하고 싶은 부분. 나는 진짜 무당이 아닌가? 아니면 너무 쉽게만 살고 생각했는데 정대감님 강의를 보며 용기가 나고 희망이 생겨서 좋습니다. 뒷전에 수수팝밥 그리고 어떤 상에는 매매글을 놓던데요. 볼 때마다 궁금해요. 지금 요 내용은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풀이에 대해서 이 고를 막 푸는 거. 나는 이 팔이 아파서 하기 싫던데. 근데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무당이 아니라서 내가 이게 팔이 아픈가? 아니면 내가 너무 쉽게 가고 싶어서 이게 팔을 하기 싫어서 그러는가? 그게 아니에요. 이 나인순 씨 같은 마음이 드는 무당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정말 이거 내가 이거 왜 푸는지 모르고 이거 흔들어도 발만 아프고 도대체 이거 풀어서 뭘 어쩌자고. 이게 고풀이도 정말로 별로 의미 없어요. 저랑 같이 굿해보신 분들, 저하고 한 20년 30년 과거부터 지금까지 저를 지켜보신 분들이 아직도 이 영상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제 굿에서 이 고풀이 단 한 번을 안 해봤어요. 남의 굿에서는 제가 풀어달라면 저도 가서 풀어줘 본 적이 있는데 제 굿에서는 고 안 묶어놓고 굿을 해요. 고풀이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분의 질문처럼 이 뒷전상에다가 어떤 분은 수수바닥 놓고 어떤 분은 메밀록을 놓는다고 그러는데 그럼 뒷전상에 많이 놓는 것들을 제가 좀 주로 나열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떡이든지 부침개든지 나물이든지 다 놔요. 다 놓는데 그 중에서 이 야채를 빼먹지 않고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근, 오이, 미나리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당근이나 오이를 과거에는 이게 통으로 넣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앞뒤를 잘라서 놨어요. 미나리도 꼬랑지 대가리 잘라서 이렇게 탁 각을 맞춰서 놨어요. 요것이 원래는 뒷전상의 몫이 아니라 산신상이라 그래서 산신상이라서 산신이라는 것은 조상님네가 누워있기 때문에 이 본향상이에요. 본향상에 산신상. 여기에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산신할아버지는 이 땅에서 나니까 하늘에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당근, 오이, 미나리는. 그래서 이것도 또 색깔이 이거는 황색이고 이거는 초록색이고 이것도 초록이지만 이 대가리 뿌리 자르면 이게 흰색 비슷한 말이에요. 흰색. 그래서 이거는 산신할아버지가 만든 산신상에 놓는 건데 산신상이 내내 천국만상처럼 뒷전 바깥에 있으니까 뒷전상이라 오해들을 내서 야채, 당근, 미나리, 오이를 아직도 뒷전상에 놓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 정말 큰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간혹 콩나물을 놓으시는 분이 있어요. 콩나물을 놓으면서 요거를 상문풀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문풀이용으로 놓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모두부를 놓죠. 두부, 생두부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같은 모두부를 놔도 이 모두부를 사면을 이렇게 후라이팬에다 놓고 살짝 부친 모두부는 이거는 한양굿에서는 불사님상에 놨어요. 불사님상. 이 이유는 이 불사님이라는 것은 불사님이라는 건 저 하늘의 불사 할머니가 아니라 여러분의 할머니, 우리 할머니. 이 같은 불사 할머니 중에서도 이 삼신 할머니를 상징해요. 삼신 할머니를 상징하는 이유는 이 콩이라는 거, 콩. 이 콩이라는 것은 여자의 난자를 해요. 여자의 난자. 여자 뱃속에 있는 난자. 요것이 씨앗이란 말이에요. 씨앗이 이 갈아서 만든 게 두부잖아요. 그래서 씨앗을 단단하게 뭉치라는 의미에서 삼신할머니 몫으로 모두부를 붙인 걸 놨어요. 그러니까 불사심상에는 반드시 요게 들어갔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뒷전상에는 생걸 놓는단 말이에요. 생거. 근데 이 생거는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은 마지막에 뒷전 풀 때 터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해산말명 몫으로 나옵니다. 해산말명 중에서도 뱃속에 아이를 담고 가신 할머니 몫으로 놓는 거야. 그 담고 가신 할머니는 이 뱃속에 담고 가신 할머니가 우리가 영적으로 출산을 하지 않으면 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뒷전상에 모시는데 이 할머니가 출산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미역국을 올리는 거야. 미역국. 그래서 애를 낳고 아이와 같이 아니면 애를 낳고 후산을 잘못해서 돌아가신 할머니는 미역국을 놔드리는 거고 애를 뱃속에다 담고 가신 할머니 몫으로는 우리가 날두부를 넣는 거예요. 날두부. 그 다음에 날고기를 넣죠. 날고기, 생고기. 날고기를 넣고 생고기를 넣고 이게 돼지고기
돼지고기 생고기를 한 점 놓잖아. 요거는 상문풀이에요. 상문풀이. 상문풀이라는 건 상문이라는 것은 그것도 해묵은 상문, 절묵은 상문, 달묵은 상문, 10년 20년 생묵이 아니라 오늘 당장 죽고 한 달 이내 1년 이내 돌아가신 상문에 그 집에 상문이 났을 경우에 날두부. 돌아가신 상문 우리가 진상문이라 하죠. 진상문. 질다, 날것이다, 생것이다, 날상문. 진초상 날상가. 이때 이 날것이라. 그래서 생고기 날고기를 놓는 것이 상문이고, 콩나물을 놓는 것도 이것이 뒷전상이 아니라 원래는 청구마지상에 놓는 거예요. 청구마지상. 청구마지상이라는 불사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습팥단지나 수습팥떡을 놓는 이유는 수습팥단지도 같은 팥보다 수수가 해놓으면 색깔이 더 붉으스름해요. 그래서 과거에 붉은색은 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힘이 있다. 그래서 동지 때 팥죽을 써서 벽에다 바르는 것도 잡기가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가 있고, 수습팥단지를 아이들 돌이나 백일에 수습팥단지를 해서 먹이고 밖에 뿌리는 것은 아이에게 애군을 버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수습팥단지를 해놓는 거고요. 메밀에 관계되는 메밀묵이나 메밀전병이나 메밀을 수수부꾸미도 메밀하고 수수부꾸미를 같이 하죠. 이렇게 놓는 거, 요것과 그 다음에 갱엿을 놓는 거. 갱엿을 놓는 것은 메밀이나 수수팥, 부꾸미라고 하죠. 꼭 이렇게 만두처럼 생기고. 그러니까 저 일본말로 야끼만두, 요즘 우리말로는 군만두처럼 생긴데 겉이 바삭하지 않은 상태에서 겉을 메밀로 하고 안에다가 수수하고 섞어서 부꾸미 만드는 거. 이게 부꾸미라는 거는 부침개도 안 지고 만두도 아닌 중간점 된 거. 요거 메밀묵, 메밀전병, 수수부꾸미, 갱엿. 요거는 도깨비라는 알 수 없지만 도깨비라는 거를 대접한다. 도깨비가 갱엿도 좋아하고 메밀묵도 좋아한다. 그래서 보통 뒷전상에다 놓는 이유는 그것이고, 뒷전상에 놓는 것이 여러분들의 건립에도, 그래서 요렇게 초하루 보름이고 건립에 상을 차릴 때도 어떤 분은 두부를 놓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콩나물 놓으시는 분도 있고, 날고기 생고기 놓는 분도 있고, 보통 메밀묵이나 갱엿 같은 것들은 아마 건립에다 많이 놓으실 거예요. 저 역시도 도깨비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따로 있다라고 믿지 않아요. 도깨비라는 문화는 저 일본에서 들어온 문화고,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우리에게 퍼뜨린 문화고, 우리 민족들은 도깨비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일제시대 이전의 문헌에는, 우리 민족의 문헌에는 도깨비라는 그림이 없고 도깨비라는 형상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씨름을 하다 보니까 쌀이비가 있었더라, 빗자루가 있었더라 그러는 것이지, 도깨비라는 형상이 없었고, 일본에서 들어온 문화인데, 그래도 그 우리 민족들이 일본 문화에 도깨비 방망이나 뿔 달린 도깨비를 저는 신봉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건립에 도깨비 방망이도 없는데, 간혹 보면 우리가 구슬하다 보면 이 집에는 옛날부터 도깨비를 만나고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있더라. 그런 분들한테는 저도 메밀묵이나 갱엿을 때때로 한 번씩 건립에다 올려주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의 질문처럼 수습팥단지는 애군을 물리고 잡기를 물러가는 의미고, 메밀묵이라는 것은 도깨비를 대접을 하는 거고, 그래서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 뒷전상에 차리는 음식의 다양한 형태, 그 다음에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채나 당근, 오이, 미나리는 뒷전상이 아니라 우리 산신상에 바치는 건데, 산신님이 여기서 받으시라고 해도 뭐 나도 상관이 없고요. 그 중에서 미나리는 한약꽃 문서에 뭐라 사철 미나리라 그래. 미나리는 겨울에도 미나리 깡이 얼어 있어도 새파란 미나리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 아주 강한 식물이라 해서 미나리는 뒷전을 푸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청개 베낀다, 제갓집을 이렇게 뭐 애군을 물려낸다, 뒤집어 씌우고 막 미나리 갖고 막 두드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는 미나리는 애군을 물려주는 힘이 있는 강한 식물이다 해서 미나리 넣는 경우도 있고, 당근, 오이, 미나리를 세 가지 섞어서 놓을 때는 산신 할아버지 몫으로 놓고, 콩나물은 원래 불사상에 생명을 상징한다. 콩이 싹이 나서 꺼오르는 모습은 정자를 상징하는 정자를 상징하고, 이 콩이라는 것은 여자의 난자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원래 불사상에 올리는 것이다. 불사상에. 그리고 이 모두부, 생두부 요것은 다 생명을 의미하는 것인데, 모두부를 이렇게 붙여서 놓는 거는 삼신할머니 몫으로 불사상에 놓은 것이고, 날두부를 뒷전상에 놓는 거는 뱃속에 아이를 담고 간 해산 말명이 있는 경우에, 제갓집들은 뱃속에 담고 간 할머니를 인위적으로 출산을 못 시켜요.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일반 무당들은 영적으로 출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번 출산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모두부를 놓을 이유는 별로 없겠죠. 그래도 그 할머니가 있을 경우는 생두부를 놔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굿당의 뒷전상에 하면은 빠지지 않는 것이 모두부, 생두부, 생고기, 날고기, 그 다음에는 미나리, 요 콩나물, 당근, 오이 요 정도고, 뭐 수수바떡을 하시는 분도 있고, 간혹 어느 분들은 메밀묵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수수부꾸미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때때로 수수부꾸미, 메밀묵을 신당에도 올리기도 하고, 날두부, 모두부, 생두부를 신당에도 올리기도 해요. 뒷전상이라서 건립상이라고 그래서 신당에 못 올릴 것도 없고, 올려도 될다 안 된다 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기왕에 올릴 거면은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의미로 올렸다 정도를 이해하시고 올리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